검사의 방법으로 장소에 의한 분류, 장소는 정위치 검사, 순회 검사, 입회 검사가 있습니다. 정위치 검사는 한 장소에서 행하는 검사이고, 순회 검사는 현장을 다니면서 하는 검사입니다. 입회 검사는 출장 검사이고, 회사가 아닌 출장을 나가서 하는 검사가 되겠습니다. 성질에 의한 분류로는 파괴검사, 비파괴검사, 관능검사. 앞에 기출문제에서 봤습니다만은 파괴검사를 어디서 한다? 샘플링 검사에서 하는 것이고, 전수검사는 비파괴검사일 때 하는 것입니다. 관능검사는 파괴나 비파괴검사보다는 품질이 떨어질 경우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오감을 이용해서 하는 검사입니다. 기출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수검사와 샘플링 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맞는 것입니다. 동그라미 치시고, 파괴 검사의 경우에는 전수검사에 적용한다. 아니죠. 비파괴 검사에 전수합니다. 샘플링 검사는 부적합률이 더 섞여 달하는 경우,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경우에 적합하다. 부적합품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경우는 전수검사를 해야 됩니다. 생산자에서 품질 자극 형상을 줄 때는 샘플링 검사가 전수검사가 아니고 샘플링 검사가 더 효과적입니다. 틀렸습니다. 검사 항목이 많을 경우는 샘플링 검사가 유리합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같은 경우이지만, 같은 문제이지만 답은 다른 항목으로 채택해서 2번이나 출제된 기출문제입니다. 샘플링 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파괴검사는 샘플링 검사. 검사 항목이 많을 경우에는 샘플링 검사가 유리하다. 2번이 정답입니다. 부적합품이 있을 때 섞여 들어가지 않는 경우는 전수검사를 해야 됩니다. 품질 자극 향상을 줄 때는 샘플링 검사가 유리합니다. 정답은 검사 항목이 많을 경우에는 샘플링 검사가 유리하다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기억을 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로또에서 랜덤하게 시료를 추출해서 검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서 로또의 합격, 불합격을 판정하는 검사 방법은 뭐다? 샘플링 검사이다. 파괴 검사, 비파괴 검사 다 사용합니다만 샘플링 검사에는 파괴 검사를 한다라고 기억을 해 주시는 게 문제풀이에는 도움이 되겠습니다. 판정 검사에 의한 분류로, 판정 대상에 의한 분류로 보면 전수검사, 로또별 샘플링 검사, 관리 샘플링 검사가 있고, 앞에 기출문제로 우리가 문제풀이를 하였습니다. 기억하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 항목에 의한 분류로는 수량, 외관, 치수, 중량, 성능 검사 5가지가 있습니다. 검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할 때 어떤 제품을 검사할지 결정하고, 어떤 점을 검사할지, 계량값을 할지 개수값을 할지 선택할 때 계획에서 정리하는 것입니다. 어떤 검사 방식을 할지, 전수검사냐 샘플링이냐, 샘플링 중에서도 관리 샘플링으로 할 거냐 로또별로 할 거냐를 나눌 때 선택하는 겁니다. 정위치를 할 거냐 순회를 할 거냐 출장을 갈 거냐 결정할 때 계획을 잡습니다. 언제 어디서 할 건지는 공정 초기에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샘플링 방법으로는 샘플링은 제품 또는 반제품 원료를 단위 분량으로 로또별로 샘플을 지출하는 것을 샘플링이라고 합니다. 샘플링의 종류는 랜덤 샘플링, 2단계 샘플링, 다단계 샘플링 등이 있으며, 랜덤 샘플링은 단순 랜덤과 개통 샘플링과 지거 제거 샘플링입니다. 단순 샘플링은 완전히 랜덤하게 샘플링하는 방법이고, 이 방법은 약간 부족한 방법이 있으므로 개통 샘플링이나 지거 제거 샘플링으로 합니다. 개통 샘플링은 시간적, 공간적으로 간격을 두어서 샘플링하는 것이 여러 공간에서 샘플링 지체하는 것이 샘플링의 오차를 적게 하는 방법이므로 공간적이나 시간적
간격을 두는 것이다. 지그재그는 똑같은 방법으로 샘플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방법을 체크해서 편기가 들어갈 위험을 방지하도록 샘플링하는 방법입니다. 2단계는 모집단은 N단계로 예를 들어서 10개를 가지고 왔다고 하면 10개 중에 1단계로 샘플링하고 그 다음에 부적합품이나 다른 부분이 나온다면 2단계로 나눠 하는 2단계 방법입니다. N단계는 다단계인 방법이고요. 샘플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밑줄 친다고 그랬습니다. 칠학 샘플링에서는 칠학차는 작게, 칠학 내의 차는 크게 하는 것이 칠학 샘플링이 되겠습니다. 제조 공정의 품질 주기 변동이 있는 것은 개통 샘플링을 적용하는 것이 좋다라고 했는데, 개통 샘플링은 주기적인 변동이 있을 때 시간차, 공간적으로 줬을 때 샘플링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면 안 됩니다. 제가 또 헷갈리고 있군요. 시간적, 공간적을 간격을 두고 샘플링하는 방법을 개통 샘플링이라고 합니다. 예, 맞습니다. 개통 샘플링은 시간적, 공간적이니까 2번이 답입니다. 모집단을 몇 개의 층으로 나누어 각 층마다 랜덤하게 시료를 지출하는 것을 층별 샘플링이라고 합니다. 층별 샘플링은 앞에 문제에서 나왔던 것처럼 여러 개 층으로 나눠서 샘플링하는 방법을 층별 샘플링입니다. 1단계, 2단계, 층별 N단계 층으로 나눠서 하는 방법이고, 지락 샘플링은 몇 개를 랜덤하게 추출하는데 층 안은 모두 검사하는 방법을 지락 샘플링이라고 하고, 1단계, 2단계 층별 다단계 샘플링, 다단계는 일단 1차 시료에서 하고 2차 시료를 샘플하고 2차 시료 중에서 3차 샘플링하는 것을 다단계 샘플링이라고 합니다. 유의 샘플은 평균치를 알기 위해서 전체를 샘플하지 않고 특정 부분을 샘플링하는 값으로 전체를 내다보는 값입니다. 유의 샘플링. 샘플링 중에서 또 샘플링이 유의 샘플링입니다. 샘플링 검사의 정의는 로또로부터 시료를 채출해서 기준과 비교해서 합격, 불합격을 판정하는 것을 샘플링이라고 하고, 전수검사가 유리하냐, 샘플링 검사가 유리하냐에 따라서 기출문제가 많이 출제됩니다. 그래서 기억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전수검사가 유리한 경우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유리한 경우는 비용에 대해서 효과가 클 때, 파괴검사 때는 전수검사를 하면 안 됩니다. 불량품 혼합은 절대 안 되고요. 불량품이 다음 공정에 넘어가면 굉장히 경제적으로 손실이 클 때, 불량품이 안전에 영향을 미칠 때 전수검사가 쉬울 때, 즉 양이 적을 때 전수검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 말을 정리하면 비파괴검사로 전체를 검사하고 중요한 부분에서는 전수검사를 한다. 그 외에는 비샘플링 검사를 하겠습니다. 샘플링 검사는 약간의 불량품이 생겨도 문제가 없을 때, 검사 항목이 많을 때, 싸게 하고자 할 때, 신뢰성이 있을 때, 경제적인 이익이 있을 때, 생산자에게 자극이 필요할 때, 이 기출문제 나왔습니다. 품질 검사 향상에 대해서 생산자 자극이 필요할 때는 무슨 검사를 한다? 전수검사가 아니고 샘플링 검사를 한다. 샘플링 검사가 필요한 경우는 파괴 검사일 때, 연속 제품일 때, 실제 조건으로는 로또 단위로 처리할 수 있을 때, 어느 정도 부적합품 혼입이 될 수 있어도 허용될 때, 무작위로 실수할 때, 품질 기준이 명확할 때, 계량 샘플링 검사에서 검사 단위 특성 분포치를 대략 알고 싶을 때는 샘플링 검사를 합니다. 전체적으로 알고 싶을 때는 전수검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전수검사와 샘플링 검사에 유리한 경우, 필요한 경우, 조건 등은 기억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기출문제에 있습니다. 샘플링 검사의 분류로는 개수값과 계량값이 있습니다. 개수값은
수로 표시합니다. 수로. 수량으로 표시한다는 것이고요. 계량값은 특성치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계수값과 계량값의 특징에 대해서 여러분을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데, 계수값과 계량값은 가장 특성적으로는 계수값은 숙련이 필요 없고 계량값은 숙련이 필요합니다. 이론상으로는 만족이 쉽고 계량값은 절대 수치로 나오기 때문에 계량 특성이 특수한 경우에 사용됩니다. 판별 능력으로는 판별 능력이 낮으므로 검사 개수가 많아야 됩니다. 왜? 숙련이 되지 않은 사람들이니까. 숙련이 된 사람들은 계량값 샘플링을 하게 됩니다. 검사 비용은 개수값이 낮고 계량값이 높습니다. 즉 불량품이 좀 생겨도 되고 검사 숙련이 필요하지 않은 것은 개수값 검사를 하는 것이고, 숙련도가 필요하고 특수한 경우나 검사 개수가 적을 때 비용이 많이 든다는 개념을 가지는 것이 계량값 검사입니다. 기출문제 중에 한 문제가 더 나왔는데 뒤쪽으로 여유있게 좀 뺐습니다. 데이터의 제곱합은 얼마인가? 앞에서 봤던 문제이죠.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요? 계산기로 풉니다. 네. 모든 값을 더한 다음에 값이 몇 개죠? 9개로 나누면 무슨 값? 평균값. 평균값이 18.7. 평균값 빼기 데이터 값을 차를 자성으로 곱한 다음에 모두 더하면 편차 제곱합이게 됩니다. 편차 제곱합 2단계에 나눠서 계산하는데 이 부분은 계산값이 나온다라면 여러분 꼭 맞춰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품질관리에서 6문제 나온다 그랬죠? 네, 이런 값이 나온다면 땡큐 하시고 꼭 한 문제 맞춰주시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샘플링 검사 형식에 대해서 1회, 2회, 다회, 축차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회는 1회 샘플링해서 검사 개수가 많아지는 단점이 있고요. 2회는 1회 한 다음에 2회를 함으로 검사 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고, 다회는 검사 비용이 비쌀 때 검사 개수를 줄이려고 다회를 하는 겁니다. 축차는 검사 비용이 가장 싼 방법입니다. 한 개를 검사하면서 한 개를 검사한 판정값으로 여러 가지 검사를 많이 해서 합격 불합격을 정하는 방법으로 검사 개수를 절대적으로 줄일 때 꼭 필요한 방법입니다. 가장 적합한 것은 2회 샘플링 검사가 가장 적합하다고 보고요. 보편적으로는 1회 샘플링 검사를 많이 합니다. 특성 곡선입니다. 오시 곡선이라고 하고요. 검사 특성 곡선입니다. 오시 곡선인데 검사 특성 곡선을 잠깐 보여드리면 세로축은 합격할 확률, 가로축은 부적합 확률을 검사해서 특성 곡선이 나온다라면 위쪽으로 올라가면 합격할 확률이고, 가로축으로 높아지면 오른쪽으로 가면 불합격할 확률입니다. 위쪽은 생산자 위험이 되고 합격할 확률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생산자 확률이 되고, 가로축은 소비자가 불합격률이 많아지므로 소비자 위험수가 생깁니다. 로또의 크기에 따라서 시료 크기와 합격 판정 개수에 따른 함수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함수는 뒤쪽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문제를 이해하고 이론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앞에 배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NC가 일정할 때 로또의 크기와 합격 판정 개수가 증가할 때 합격 C가 커지면, 합격 판정이 컸으면 로또의 합격률이 높아집니다.
로또의 크기와 판정 개수가 높아지면 시료의 크기도 커지면 합격률이, 시료의 크기가 커지면 합격률이 낮아집니다. 로또의 크기와 시료의 크기와 합격 판정 개수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면 합격률에 영향이 있습니다. 시료의 크기가 커져도 합격률에 영향이 있다고 위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이렇게 문제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로또의 크기 n이 시료 n에 비해서 10배 이상 증가하다면, 로또가 크고 시료가 작다라면 합격률은 많이 변하지 않습니다. 시료가 커진다면 당연히 합격률의 장단점은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료의 크기에 따라서, 합격 판정 개수에 따라서 특성 곡선이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로또의 크기가 변하지 않는 경우에는 특성 곡선이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로또 크기로 나누고 나면, 로또 크기가 달라지면 일정한 보정값은 얻을 수가 없습니다. 시료의 크기가 변하면 당연히 위험률과 변하는데, 시료가 커지면 생산자 위험이 증가하고 시료가 작아지면 소비자가 불리하게 되는 겁니다. 로또의 크기가 일정하고 시료의 크기도 일정한데 판정 개수가 변하면, 판정 개수 좋아지면 생산자 위험은 감소하고 소비자 위험은 증가하게 됩니다. 앞에 기출 문제에 대한 부분에 다시 한 번 더 문제를 풀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합격률이 변하면 생산자 위험이 감소하고 소비자 위험이 증가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개수 기준형 샘플 검사의 특성 곡선에서 알파 값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1종 가오, 제1종 가오는 생산자 위험입니다. 생산자 위험. 베타는 소비자 위험입니다. 생산자 위험 가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좋은 품질의 로또가 검사에서 불합격되는 확률로 생산자 위험에 해당이 된다. 제1종 가오는 생산자 가오입니다. 생산자 가오.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알파는 제1종 가오로 생산자 위험이고 좋은 품질의 검사가 불합격되는 것입니다. 베타는 소비자 위험입니다. 나쁜 품질의 로또가 검사에 합격할 확률을 우리가 베타 곡선이라고 합니다. 베타 제2종 가오라고 하고, 여러분이 해설까지 기억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샘플링 검사에서 합격할 확률 계산을 하는데요. 초기 하중을 사용하는 경우와 이항 분포를 사용하는 경우와 포화성 분포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항 분포를 사용하는 경우에 문제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뭐 기억은 해 놓으시는데 좀 맞추기는 좀 어렵습니다. 굳이 여기까지 우리가 공업 경영을 하는 것이 아닌데 들어가야 될 일이 있나 싶지만, 문제가 나온다라면 기억을 해 두셨다가 풀어주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기출 문제를 먼저 보고 여러분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항 분포에서 매회 A가 일어날 확률이 일정한 값 P일 때 N의 독립기구상 A가 X에 일어날 확률 PX를 구하는 식은, 이항 분포에 관한 식 방금 설명드렸습니다. PX는 XN 갈로 PX의 P의 X성 1 빼기 P의 N 빼기 X성의 계산식이 됩니다. 3번은 무슨 식인가요? 초기 하중, 초기 하분포를 쓸 때 P를 3번식을 쓰는 것이고요. 4번은 이항 분포를 사용하는 경우에 4번식을 씁니다.
2번은 포화성 분포라고 하는데 책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공급자에 대한 보호와 구입자에 대한 보정의 정도를 규정해주고 공급자의 요구와 구입자의 요구에 만족하도록 하는 샘플링 방식은 부수적 방식, 규준형 샘플링 검사. 규준형 샘플링 검사는 공급자에 대한 보호와 구입자에 대한 보정의 정도를 규정해 둡니다. 그래서 양쪽을 만족하는 방법이 규준형이다. 개수 규정은 1회 샘플링 검사, 2회 샘플링 검사, 계량 규준형 샘플링 검사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샘플링 검사 형태로 규준형 샘플링 검사는 소비자와 공급자를 모두 만족시킬 때 사용하는 방법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샘플링 검사 형태에서 AQL 지표형 샘플링 검사, 구입자 쪽에서 샘플링을 시켜야 할 때 AQL 합격 품질 수준의 검사를 합니다. LQ 샘플링은 한계 품질입니다. L 리미팅 퀄리티라고 해서 한계 품질 병용이 가능합니다. 한계는 지표형과 규준형을 병용이 가능한 방식이다. 스킵 로드 샘플링은 일부 로트를 검사 없이 합격하는 학부 판정 샘플링 검사입니다. 검사 스킵 로드는 다음으로 넘어간다는 이야기죠. 계량 조정은 품질 불량률을 나타내는 계량 검사에 적용하고, 축차는 뭐 한다 그러죠? 한계를 가지고 여러 번 제대로 하는 검사를 축차 샘플링이고, 비용을 가장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축차 샘플링은 개수값 축차, 계량값 축차 두 개로 나누는데, 개수값은 개수에 대한 부분은 숙련도가 요하지 않고 샘플링 개수가 많아진다는 특성이 있고, 계량값은 숙련도를 요하고 정확한 값을 찾아내는 측정의 검사 방법이라고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 관리도로 넘어가겠습니다. 관리도는 품질의 3%를 관리하기 위해서 그래프 상태로 관리하는 것을 관리도라고 합니다. 관리도에 대한 문제를 풀고 품질 변동의 원인으로 가겠습니다. 관리도 K는 20인분의 총 부적합수는 58이었다. 관리대의 UCL, LCL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UCL은 시그마 위에 있는 3시그마 위에 있는 것이고, LCL은 하시그마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계산식이 주어진데 관리 상한선과 관리 하한선으로 나타내는 계산식입니다. 이 계산식은 여러분한테 권장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외워두시면 뭐 좋을 것 같습니다만, 어머니 값은 고려하지 않는다. 그래서 다 고려하지 않는다 이고요. 상한 값은 계산값에 넣으니까 8.0088이 나와서 8.01의 값을 정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문제로 풀으라고 권장을 따로 드리기는 그래서요. 품질 변동의 원인은 우연 원인, 이상 원인 두 가지가 있고요. 우연의 원인은 식별되지 않을 정도의 원자재 생산 설비에 주는 것이고, 이상 원인은 우리가 알고 있는 작업자의 부지, 불량품 자재, 생산 설비의 이상 등으로 이상이 있는, 알고 있는 원인으로 이상 품질이 변하는 것이다. 우연은 엄격하게 하는데도 우연히 들어가거나 생기는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관리도의 사용 절차는 단계별 특성을 정하고, 관리도 종류를 정하고, 관리도를 작성하고, 관리도를 결정하고, 타점하고, 관리하고, 재계산하는 것이 관리도를 관리하는 개요 사용 절차입니다.
기출문제 정의되어 있으면 특성을 정하고 종류를 정하고 관리도를 결정하고 작성하고 결정합니다. 그 다음에 타점하고 관리하고 개선하는 것이 관리도를 정리하는 것이죠. 기출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도에서 시료군마다 시료수는 100, 시료군 수는 20, 시그마 NF는 77이다. 상한선, 하한선에 대한 값을 또 물어봅니다. 그래서 관리 상한선과 하한선에 대해서 우리가 값을 찾아낼 수 있기는 합니다만은 이 공식을 굳이 외우라고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문제는 나오면 우리가 적정하게 판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상한선 값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만 UCL에 대해서만 한번 놓으면 시료수에 따라서 3.385를 중심선을 계산하고 모집값의 부적합률을 계산한 다음에 3단계로 들어갑니다. 난이도 아주 상인 값이죠. 그래서 이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기억을 해 놓으시면 좋겠으나 굳이 권장드리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품질관리에서 이론적인 부분만 우리가 6문제 중에 3문제, 4문제 정도를 목표로 강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리도의 사용 절차를 나타낸 것, 이런 것은 100% 맞춰두셔야죠. 우리가 관리도의 사용 절차를 나타낼 것이다. 사용 절차를 순서대로 나타나야 될 것은 특성, 종류, 특성, 종류를 먼저 정리하고, 그래서 3번을 먼저 정리하고, 그 다음에 관리도를 항목을 선정하고, 종류 결정 항목을 선정하고, 관리도를 작성하고 관리도를 선정한 다음에 타점하고 관리하고 개선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계량 관리도에 해당되는 것은 이라고 물어보는 기출문제가 있어서 X바 R, 평균값과 범위. X바는 평균값이거든요. 평균값과 범위를 나타내는 관리도, 길이, 무게, 시간, 강도, 성분 등과 연속적인 계량식으로 나타날 때 평균값과 범위 관리도가 있고요. 평균값과 R 관리도로 나타내서 구분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할 경우에 쓰는 방식입니다. 매대한 범위 방식이 있고요. 최대값, 최소값 관리도가 있고 평균치와 평균차 관리도가 있습니다. 누적합합 관리도가 있고 지수, 가중, 이동 평균 관리도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관리도의 종류에 따라서 물어보는 것인데 기출문제입니다. C 관리도, U 관리도, R 관리도, NP 관리도가 있는데 계량값 관리도는 평균값 범위 관리도와 평균값 관리도, 평균값과 R 관리도는 R 관리도에 해당되는 계량값에 해당되는 것은 R 관리도가 되겠습니다. C 관리도, U 관리도, NP 관리도는 없죠. 이 관리도의 종류에 따라서 여러분이 관리도를 계량값 관리도에 해당되는 것을 제목은 알아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개수값 관리도는 부적합품, 부적합률, 부적합수, 단위당 부적합수로 계량값 관리도에 해당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리도의 종류 및 특성에 대해서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개수값 관리도, NP 부적합수, P는 부적합률, C는 부적합수 관리도,
U는 단위당 부적합수 관리도입니다. 네. 그래서 개수값 관리도와 계량값 관리도에 따라서 계량값은 숙련도가 적은 사람, 개수값은 숙련도가 높은 사람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정해진 일정 중에 포함된 부적합수에 의해서 공정관리 때 사용하는 관리도는 C관리도, 부적합수 관리도입니다. 부적합수. 미리 정해진 일정 관리에 대해서 정리하는 관리입니다. MP, CP 관리도로 나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리 정해진 단위로 하는 것이 뭐다? C관리도다. 품질관리도에서 X관리도로 관리하기 가장 불편한 것은 X관리도란 계량관리도에 해당되며 X관리도는 계량관리도에 해당이 되며 X관리도로 관리하기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계량이니까 숫자에 대한 거죠. 그래서 데이터를 얻는 간격이 크거나 구분이 없는 경우에 씁니다. 그래서 볼펜 길이, 농도, 전량량은 일반적인 것이고 나사의 길이에 대한 부적합수는 개수값 관리도에 해당이 된다라고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직물, 금속, 유리 등 일정 단위 중 나타나는 흠, 핀, 홀수의 부적합은 등의 부적합수에 대한 관리도를 작성하려면 가장 적합한 관리도는 C관리도입니다. C관리도가 뭐죠? 부적합한 수, 부적합수에 대한 관리도 C관리도입니다. C관리도는 알아도 기출문제 두세 문제 이상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미드레인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까 우리 계산식에서 나왔던 문제인데요. 최소값과 최대값을 찾아서 중간값을 찾아서 나누는 것을 범위의 중간값이라고 합니다. 미드레인지에 대한 값입니다. 네. 그래서 미드레인지는 뭐죠? 중간값이니까 3.8에서 5.7까지 더하고 나누어서 7로 나누면 중간값이 나오겠죠. 그리고 최소값 3.8로 정하면 6.6 곱하기 최대값 6.6과 3.8 나누기 하면 5.2가 미드레인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도의 판정값입니다. 관리도의 판정값은 런과 평균 연길이와 경향, 주기, 런, 길이, 경향, 주기 네 가지로 나누는데요. 얘는 연속해서 한쪽에 나타나는 점을 런이라고 하고 평균 연길이는 샘플의 의미와 제품의 의미에 따라서 나눕니다. 관리 이탈하는 것을 지시할 때 필요한 것이 샘플의 의미고 공정 수준의 관리 이탈이라는 것을 지시할 때 평균 제품 수를 나타내는 것을 제품의 의미이고 타점 수를 나타내는 것을 샘플의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향은 관측값을 타점을 해봤을 때 6 이상 점을 증가하거나 하강하는 점을 경향이라고 합니다. 6점 이상으로 내려가거나 6점 이상으로 올라가는 것을 이렇게 품질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구나라고 얘기할 때는 점 몇 개, 6개 이상으로 정리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기는 점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사이클을 그릴 때 우리가 주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쓰리 시그마의 X 관리도에서 공정 관리 상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리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제1종 가오는 0.27% 3오메가의 1종 가오와 2종 가오에 대해서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종 가오는 0.27%다라고
만 기억을 해주시면 과정도 문제풀이에 전개되겠습니다. 교재하고 좀 없는 내용들이 품질 관리 나오는데 품질 관리는 워낙 넓은 분야입니다. 이 분야를 우리가 국한돼서 여섯 문제 나오는 것으로 시간을